안녕하세요. 나경수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온라인에 계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현장을 보고 있을 우리 구성원들께도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SK 종합파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리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스토리데이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선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명 선포에 앞서 세계 최대 도시 유전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리캡을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도시 유전이 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두 가지의 핵심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27년까지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100% 물량에 해당하는 250만 톤을 리사이클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27년까지 친환경 플라스틱 비중을 100%까지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세대 첨단 기술인 화학적 리사이클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리사이클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 확장하는 것, 또한 친환경 제품 확대를 위해 3R 솔루션 개발과 친환경 소재 및 원료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리사이클 캐파 250만 톤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0만 톤은 바다로 흘러가는 전 세계 폐플라스틱 1,300만 톤의 20%에 해당합니다. 또한 플라스틱병 160억 개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기도 합니다.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 회사 종합화학이 하나 더 생기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2025년까지 기존의 EBITDA 5천억에 친환경 솔루션 및 리사이클 영역에서 6천억을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스토리데이 이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 리사이클 사업이 착한 사업이고 필요한 것은 내가 알겠다. 근데 수익성과 성장성이 보장되느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차별적이고 구체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젯밤에 이미 분리수거를 하셨거나 분리수거를 자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런 마크를 분리수거하실 때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에는 이런 화면과 같이 재활용 표시가 있는데요. 이는 재활용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리사이클 방식도 기술도 다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폐플라스틱은 맨 위에 있는 깨끗하고 단일한 재질,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단일 재질이지만 오염된 것,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복합 재질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단일 재질의 깨끗한 것들은 기계적 리사이클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도 50%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량이 굉장히 작고 리사이클 할수록 품질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계적 리사이클 비즈니스 업체들과 기술 개발, JV 설립, 지분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단일 물질, 중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복합 재질의 폐플라스틱은 기계적으로 리사이클 할 수가 없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도 근본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질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 즉 많이 말씀을 드렸던 화학적 리사이클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기술 중에서
PP와 P 리사이클에 적용되는 솔벤트 익스트랙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PP라는 플라스틱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알고 계신가요? 최근 PP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달 용기, 식품 포장 필름, 아이들 장난감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내장재에 있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PP입니다. 이러한 PP를 가장 잘 리사이클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솔벤트 익스트랙션입니다. 폐플라스틱에 PP를 잘 녹이는 용매를 넣고 특정한 온도, 압력 등에서 조건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PP만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현재 솔벤트 익스트랙션 기술을 완성한 미국 퓨어사이클사와 한국의 생산, 판매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2년까지 공장 건설을 착수해서 25년까지 6만 톤 이상의 캐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페트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해중압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페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아마 테이블에도 지금 물통이 있고 그게 다 페트로 만들어졌죠. 근데 사실 우리가 리사이클을 잘하고 있는 이 투명한 페트는 전체 페트 중에서 전체 페트가 3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투명한 페트병은 27%에 불과한 8만 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화면 앞에서 보시는 유색 페트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이 되어도 낮은 품질로 리사이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페트로는 옷도 만드는데요. 현재는 이 버려진 섬유를 리사이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해중압이라는 기술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번 이 기술을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중압이라는 것은 레고 블록으로 장난감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중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난감을 다시 블록으로 해체하는 기술입니다. 해중압된 모노머를 가공해서 원하는 제품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루프사에 지분을 투자했고 기술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독점 사업권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4년 국내 상업가동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아시아 지역 내 총 4개의 상업공장을 가동하고 40만 톤의 캐파를 확보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아래에 있는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바로 고도화된 열분해 기술로 리사이클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분해시켜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후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지금처럼 연료유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화학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가지 트랙으로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열분해유 상업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브라이트마크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의 다양한 중소업체들의 열분해를 공급받아서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열분해유에 자체 개발 중인 후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회사의 생산 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3년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25년까지 50만 톤의 캐파를 확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사이클 방법을 통한 제품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기계적 재활용을 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화합니다. PP를 재활용한 검은색 MR 제품이고요. 이것을 설명드렸던 솔벤트 익스트랙션 기술을 적용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서 다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페트 설명을 드렸던 이게 페트의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잘게 분해를 해서 다시 원료를, 중간 과정은 뒤에 제품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생략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이러한 페트 칩을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을 아마 많이 들으셨던 열분해유의 이러한 복합 재질에 대한 쓰레기들입니다.
이 쓰레기를 1차 열분해를 하면 사실 이런 색이 됩니다. 이게 연료유로 지금 현재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후처리 기술을 개발을 했고, 제품이 좀 무겁습니다만, 후처리 위해서 이게 후처리된 원료입니다. 이걸 바로 저희가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제품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리에 와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거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거 선별 방식을 혁신하여 양질의 원료를 확보해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품 디자인부터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현재 수거 선별 사업은 아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AIDT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대형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화하는 등 폐플라스틱 처리하는 비즈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AIDT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자동으로 분리수거하는 기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가진 슈퍼빈의 지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첨단 선별기기 업체와도 협력을 최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다양한 브랜드 오너들과 클로즈드 루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 확대를 위하여 기존 수거 업체 및 글로벌 기업들과 JV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선별 비즈니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중소업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생 협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지금 설명드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면 적게 쓰고 좀 더 환경적으로 대체하고 생산할 때부터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디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저희들이 최근 내놓고 있는 제품들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사례들로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0% 친환경 제품을 위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 트렌드에 따라 종이 포장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코팅용으로 우리가 보유한 고기능 제품의 사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께를 줄인 고기능성 포장재를 만든다거나 철을 대체한 경량화용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내구성이 우수한 태양광 패널 소재 등 친환경 플라스틱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캐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생분해성 수지를 개발해서 6만 톤 이상의 캐파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로부터 나온 플라스틱 양을 줄이기 위해서 원료도 친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바이오 유분과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열분해유를 적극 도입해서 25년은 60만 톤, 27년까지 90만 톤까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 비즈 모델의 차별성과 구체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질문인 리사이클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고 향후 지속 성장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가격과 규모의 경제로 절감된 비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스토리데이 때 2050년 600조 원의 새로운 리사이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바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자료들이 계속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2030년만 봐도 리사이클 원료의 수요 성장률이
12%로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체에서 많은 회사들이 친환경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전문기관들에서 높은 성장률을 예측하는 자료가 나오고 있고 지역별 수요 측면에서는 저희가 타겟하는 아시아 중심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전망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유럽에서는 리사이클 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 1.7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추가 가격 상승 포텐셜도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8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EU의 P455 등 탄소 저감 정책들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근거 자료들에 의하면 리사이클 방식은 탄소 저감 효과가 약 50% 수준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를 정부와 함께 규명 중이며 탄소 저감 효과가 인정된다면 이에 부과되는 프리미엄은 저희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원가 측면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기관인 IHS는 열분해유 생산 캐파가 확대됨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로 10년 뒤에는 고정비가 25% 낮아지고 50년에는 8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거의 왔는데요. 우리가 추진하는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보도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와 지구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2025년까지 약 5조 원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 회사의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화학적 리사이클을 중심으로 수거 선별, 그리고 기계적 리사이클, 생산, 그리고 재활용에 의한 제품 디자인까지 순환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순환 경제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SK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순환 경제는 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어려움이나 외부의 의문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감과 도전정신을 토대로 현실을 개척하겠습니다. 지구에 발닿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회사의 여정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